8월 한여름입니다. 이맘때 양양이나 속초바다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약 3년은 버스만 타야 할 겁니다. 동부고속, 중앙고속, 금강고속, 그리고 동해상사고속. 이미 이 운수사들은 오랜 기간 바로 이어졌지만 철도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선 방법 없습니다. 2025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양양 및 속초 간 대중교통입니다. 이번 시간은 2호선 강변역 앞에 있는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몇 달 전 승천 구속이 바뀌어서 현재 동부고속과 같은 노선은 1층 대합실을 거쳐서 조금 안쪽으로 이동해야 나오는 이 플랫폼에서 탈 수 있습니다. 8시 20분에 출발해서 양양을 경유해 속초고속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우등인데요. 피서철이다 보니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26명이 이 버스를 채웠습니다. 한 명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5개 승차홈을 지나서 버스가 출구로 갑니다. 먼저 강변역로를 통해 2호선 강변역 바로 앞으로 지나간 다음 강변북로로 들어갑니다. 강변역에서 바로 나갈 때는 성수 방향으로만 진출이 가능한데요. 이 버스는 동쪽으로 가야 하지만 성수 방향은 동서울터미널에서 서쪽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차선 합류부이기도 한데요. 광역버스까지 포함해서 이곳을 지나가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잠실대교 북단에서 방향을 틀 겁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직접 유턴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대신 이치형 진출로를 통해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마련되어 있죠. 아천IC 방향으로 돌아 나와서 이번엔 그대로 강변북로를 타러 가는 게 아니라 올림픽대교로 넘어갑니다. 풍납동과 연결되는 교량이고요.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와도 연결됩니다. 따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직지만 하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서하남IC로도 연결되지만 이 버스는 속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동쪽은 암사 강일 방향이 되겠고요.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습니다. 올림픽대로도 꼭 정체가 발생한다는데 말하기 무섭게 여의도 방향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방향으로 서울 경부 속초 노선이 지나가기도 해서 정체에 갇히는 바람에 소요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속초인데 제가 일부러 동서울에서 출발한 이유가 바로 올림픽대로를 최대한 덜 타기 위해서였죠. 천호대교 남단, 광진교 남단, 구리 암사대교 남단 및 암사IC, 강동 고덕IC를 지나고 그 뒤에 강일IC로 연결됩니다. 제 직접 경험상 목적지는 다른데 동서울에서 출발한 버스가 구리 암사대교로 넘어가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날은 올림픽대교를 타고 넘어왔죠. 어쩔 때는 천호대교를 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교통사정이란 게 있었다 보니까요. 강일IC에서 직진해주면서 슬슬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넘어가게 되고요. 하남 미사지구 인근을 거쳐서 미사대교를 지나고 덕소 3폐 IC와 남양주 요금소부터 거치게 됩니다. 미사지구 쪽에서 나간다면 요금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요금 지불 없이 그대로 운행 가능하지만 덕소 3폐 IC부터 요금소가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남양주 요금소 이후에는 화도 IC, 화도 분기점, 서종 IC, 설악 IC, 가평 휴게소, 강촌 IC, 남춘천 IC, 조양 IC, 춘천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운행 중인 구간은 편도 3차로 구간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상시 편도 2차로로 운영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춘천 쪽까지 가변차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 차로 한 개를 더 쓸 수 있지만 대신 가변차로가 소형차 전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가려 써야 할 겁니다.
작업으로 인한 차선 1개의 통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1차선을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광판터널 입구이자 남춘천 IC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남은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평일 오전이라 시외로 나가는 차량들이 그닥 많지 않은 때이긴 합니다만 차선 1개 통제되는 이상 이렇게 될 수밖에요. 당시 기준으로 남춘천 IC 쪽에서 이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제하는 차량이 계속 앞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남춘천 IC 쪽에서만 걸렸지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조양 IC 지나고 춘천 분기점이 나오게 되고요. 춘천시 쪽을 경계로 관할하는 주체가 달라지는데 이번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도 2차로 구간이 이어지겠고요. 동홍천 IC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홍천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업이 아무래도 평일에 보수해야 할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순간 서버렸네. 1차선이 통제되고 있었다가 나중에 곧 풀렸습니다. 동홍천 IC인데요. 이 IC 이후로 고속도로에 정체가 발생했을 때 국도로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고 있죠. 국도 44호선만 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도 56호선에 해당하는 미시령 터널 구간도 포함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양양부터 가야 한다면 아마 딱히 방법은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출발한 지 1시간 17분 경과가 됐습니다. 홍천 휴게소가 나왔네요. 바깥 공기 좀 쐴 수 있겠죠? 뜨겁다. 이거 뭐 오래 못 있겠어요. 에어컨 바람이나 쐬야겠습니다. 에휴. 기온 40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 있는데 참 힘듭니다. 냉방되고 있는 대로 들어가는 게 상책일 정도로요. 다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휴게소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앞에 금강고속, 속주행 직통, 그리고 그 앞에 서울경부 출발 협정버스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속초까지 가는 버스네요. 내촌 IC, 인제 IC 및 내린천 휴게소, 서양양 IC, 양양 분기점 및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산간 지역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터널 출연 빈도도 잦아지기도 할 거고 길이가 긴 터널도 만나게 됩니다. 길인 1에서 7터널 구간을 지나고 바로 다음에 인제 양양터널로 이어집니다. 길이 11km가 조금 안 되는 터널이고 조금이라도 속도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 지나는 데에는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제 양양터널에는 10시 19분에 들어갔으니 10시 24분이나 25분이 되어서야 출구부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되겠죠? 터널 내 도로가 일직선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요. 비스만 커브가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그어져 있어서 차선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아직은 터널 내 차선 변경을 금하고 있는 데도 꽤 있으니까 차선 종류가 무엇인지 보고 알맞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속도가 살짝 처지는 감도 있었기 때문에 출구부 통과 시간도 어느 정도 늦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종점부인 양양분기점 및 IC까지 왔습니다. 이 버스는 고속도로 이용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양양 IC를 통해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서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을 경유하게 됩니다. 요금소 통과 후 곧바로 오른쪽으로 양양 속초 방향으로 나가고 국도 44호선으로 들어갑니다. 인천교차로, 구교교차로, 청곡교차로 순으로 이어집니다. 청곡교차로에서 분홍띠 따라 강릉 양양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국도 7호선이고요. 청곡교차로에서 얼마 안 가서 송암리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나오게 됩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10시 42분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국도 7호선으로 나갑니다. 양양에서 내리는 사람은 적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속초까지 이동합니다. 서울 경부행과 잠시 교행했고요. 속초에도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만 마지막 목적지 속초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국도로만 운행하게 됩니다. 조금 전 거쳤던 청곡교차로를 다시 통과하고 앞으로 낙산 해수욕장, 설악해수욕장, 물치해수욕장, 물치항, 설악항, 대포항 인근을 거쳐갑니다. 어느덧 조양교차로입니다. 새마을 사거리를 지나면 고속버스 터미널 앞 사거리이고요. 속초 시내의 모습이 앞에 드러납니다.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은 11시 1분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천안행도 마주쳤는데요. 이게 지난 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노선입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동부고속의 동서울 양양 속초 노선은 프리미엄 3차례를 포함해 하루 14회 운행합니다. 우등권 프리미엄 요금, 양양까지 각각 18,300원, 23,900원, 전구간 각각 29,000원, 27,100원입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26A홈, 속초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홈, 양양종합여객터미널 4번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터미널이 조금씩 다르면서 운행 구간이 동일하기도 한 동해 상사 고속 노선은 낙산이나 물치에 경유하거나 일부 차량표는 화진포까지도 운행합니다. 평상시 5에서 6차례 운행, 동부고속의 동서울 착발 노선과 우등요금을 일부만 공유하고 낙산까지 16,700원, 물치까지 22,000원, 속초까지 21,300원입니다. 양양에 경유하지 않고 직통으로 운행하는 금강고속의 동서울 속초 노선은 현재 심야버스 배차 없이 평상시 30분 간격, 1분 시간대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며 중간 하차지가 없습니다. 우등 21,300원, 프리미엄 26,800원으로 운영됩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3번이나 4번홈, 속초시외버스터미널 1번홈을 이용하시고 동해 상사고속 한정 양양종합여객터미널에서는 동부고속 동서울 노선과 반대로 6번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물치나 낙산에서 타실 분도 포털 사이트 지도를 통해서라도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고속이나 동해상사 고속 차량표는 실시간 운행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금강고속의 개통 가운데 인제나 한계령 등을 통해 운행해서 정차지가 많은 차량편도 있으니 구분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부에서 출발하는 차량편도 있는데 양양 경유편과 무정차 번갈아 가며 운행하고 서울 양양 및 속초 간에서 유일하게 심야버스도 배차하며 평상시 2~30분 간격 양양은 각각 19,900원, 25,800원, 전 구간 각각 22,300원, 28,900원입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19번홈,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서울홈,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3번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울 착발 노선보다 운행거리가 더 길고 평상시 올림픽대로를 더 길게 이용하기 때문에 올림픽대로의 일부 구간 상습 정체로 인해 수요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우회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속초까지 바로 가는 차량편의 경우 국도 44호선 및 미신형 터널로 우회할 수 있어 동홍천 양양 사이 정체 발생에도 대처할 수 있고 서울 경부 착발은 휴일에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했다가 만종분기점, 춘천분기점 등을 거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식으로 크게 우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정체와 관계 있습니다. 정체 없을 때 양양을 경유해서 속초까지 2시간 20분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만 정체 문제가 있을 경우 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당일에 협정 차량이 운행할 수도 있는데 탑승 시 직원이 직접 QR코드를 스캔하는 식으로 검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울 양양 및 속초 간 버스는 1977년 6월에 최초로 강남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노선으로 운행을 개시하고 1987년 11월에 동서울 착발 노선도 개통되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최대한 거리를 단축해가며 운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2017년 고속도로 동홍천 양양 구간이 개통되고 나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최소 2차례 경로가 바뀐 것인데 고속도로 동홍천 양양 구간이 개통되기 전에는 국도와 미신형 터널을 통해 운행했고 속초 종착과 양양 종착으로 나누어 운행하면서 속초 내 중간 하차지도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전에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분기점, 동해 고속도로 등을 거쳐 운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동서울 속초 간 버스와 비교했을 때 운행거리가 길어지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수도권 강원 간 고속도로가 2015년만 해도 서울 동홍천 간과 영동 고속도로밖에 없었고 속초 기준에서도 당시 고속도로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속도로망 발달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후발주자인 셈입니다. 2017년 고속도로 동홍천 양양간이 개통되면서 영동 고속도로와 함께 강원 영동까지 이어주는 횡축현 노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휴일에 증가하는 나들이 수요가 두 고속도로에서 꾸준하게 보이고 정체 구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의 등장으로 교통량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영월과 태백, 삼척 방향으로의 연장도 계획되고 있으니 수도권 강원 영동 간 고속도로는 미래의 세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더 많은 분담도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간에서도 나들이 수요 때문에 정체 구간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교통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제2경춘국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화도읍에서부터 춘천 서면까지 4차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구상된 도로는 2019년 예타조사 면제가 됐지만 사업비 변동 등의 변수로 지금까지도 착공되지 못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보다 6천억 원 늘어난 1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발주,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양 속초로 이어주는 철도의 개통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양양과 속초로 통하는 시외 교통편은 버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지금은 없어진 개통 중 하나인 영동 고속도로 및 강릉 주문진 경유, 동서울 양양간이나 동서울 속초 간 시외버스도 운행됐는데 전 구간 이용을 하기엔 오래 걸리는 노선이었습니다. 서울 양양 및 속초 간을 철도로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2025년 8월 기준으로 양양과 속초에는 철도 노선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철도를 이용하되 버스를 최대한 덜 이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등에서 강릉역까지 KTX를 타고 이동한 다음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속초행 시외버스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휴일에는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이 보이기도 하는 만큼 교통량으로 인한 변수 때문에 영동 지역까지의 소요시간이 늘어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릉역 착발 KTX는 청량리역 시종차까지 포함해 휴일 최대 22차례 운행하고 청량리역, 강릉역 간 기준 1시간 40분 내외에 이동할 수도 있지만 간격은 일부분 불일정하고 경우에 따라 몇 주 전부터 승차권을 알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단편성 기준 객실 6칸 총 381석으로 구성된 KTX 이음이 운행되고 강릉역까지 전구간 중년 열차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용산역이나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ITX 청춘 등을 타고 남춘천역까지 갔다가 춘천시외 버스터미널로 가서 속주행 버스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여 좌석이 없다면 주로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열차로 갈 수도 있지만 대신 소요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강원 지역에 새로운 철도가 생기거나 개량된 철도 노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릉선 KTX가 2017년 12월에 등장하고 나서는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의 소요시간을 꽤나 단축했고 강원 영동 지역까지의 접근성도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양양이나 속초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춘천 속초선과 동해선의 강릉 이부 구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 속초선은 지금의 경춘선과 직결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되어 인제군을 경유하며 청량리역 등을 출발한 열차가 경춘선과 춘천 속초선 등을 통해 속초역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KTX 이음과 같은 준고속 열차도 운행하게 되면 빠른 접근은 가능하지만 속초역을 노학동 인근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해수욕장과 같은 유명 관광지와는 거리가 있고 해당 노선이 단선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교행은 선로 2개 이상의 신호장 등에서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만 GTX와 관련한 환경 영향평가 본안에 따르면 속초행 기준 평일 20회, 주말 31회로 그 외 춘천 시종착편도 일부 구성합니다. 지난 7월 28일 춘천 속초선은 개통 목표 시기가 당초 2027년에서 1년 연기됐다는 보도가 발표되면서 더 기다려야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조 100억 원인데 해마다 7천억 원씩을 확보해야 하지만 올해 2천억 원 이하만 확보됐고 이보다 몇 배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동해선은 강릉 이북에 해당하는 양양과 속초로도 이어질 예정인데 춘천 속초선과 마찬가지로 단선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양양역은 송암리 일대에 건설될 계획이며 터미널과 바로 인접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인근에서 속초 방향 구간으로 직결이 가능해지고 청량리역 등에서 출발한 열차가 만약 이 구간으로 직결한다면 평창군 등을 통해 우회하면서 운행하는 개통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목표상 2028년 개통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면 양양의 경우 춘천 속초선이 진출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타노선에서 운행한 서울 출발 열차가 동해선 강릉 속초 구간으로 직결해야 서울 양양 간 열차를 통한 직접적인 이동 방법이 생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원 방향 열차에게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단점으로 본선 선로 2개인 구간에 광역전철이나 타 계통들이 여러 차례 다니는 것으로 인해 청량리역이나 그 주변의 선로 포화도가 심각합니다. 상봉역이나 청량리역, 서울역 등에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된 GTX-B의 일부 구간 선로를 기차도 사용하는 식으로 중앙선 선로 포화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버스는 2028년 전후가 군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속도로의 정체가 발목 잡고 있는 상황에서 2028년경 춘천 속초선의 정확한 운행 횟수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서울 양양 및 속초 간 버스의 미래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지 혹은 자리를 점점 내어주게 될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릉간은 강릉선 KTX 개통 이후로 상황이 변했지만 서울 동해 삼척간은 당장 서울 동해 간 KTX의 적은 운행 횟수로 인해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KTX가 앞선다고 해도 배차 문제로 인해 철도의 경쟁력이 완벽할 정도로 확보되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